이번 영상은 요즘 뭐 이 캐나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만 캐나다는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지금 저희 BC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 표면화되는데, 한국은 공부는 학생들이 대학 가려고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대부분 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요? 수학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수학 포기.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포기 이유와 그 다음에 그러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영상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 그 수학 포기하는 이유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덧셈과 곱셈을 놓고 이제 보통 학교 들어갈 연령의 아이들의 이제 그 교육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하는 게 이렇게 하죠. 문제를 주면서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뭐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자, 네모 더하기 1은 3. 그래서 여기에 2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 넣게 한다던가,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을 쭉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곱하기로 가서, 예를 들어서 9구단, 여기 캐나다 교육에서는 9구단을 외워서 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저희 애가 9구단을 외워본 적도 없을 뿐더러, 더하기 빼기 할 때 저희 고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손가락으로, 대학교 저희 처음 들어가서도 제 기억에는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구구단을 가르치면 외워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실제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 가서 지금 실제 그 교육하는데 그 다루는 내용이 뭐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걸 다루느냐? 아니거든요. 수준 굉장히 이제 높은 거 그냥 계속 다뤄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내용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구구단을 다 외울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 구구단을 외우면서 그거를 시험을 보는 과정이 똑같죠. 뭐 곱하기 2는 4, 또는 2 곱하기 2는 얼마, 이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래서 두 자릿수까지 가면서 계속 그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이 교육을 하면서 이거를 잘 하던 학생들도,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수준이 높아진다. 이제 수준 높아지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하겠는데,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수학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공식을 가르쳐 주면서 하면은 잘해요. 그런데 공식을 꼬아 놓는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금방 보면 알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2 곱하기 2는 5 곱하기 5로 여기서 조금 바꿔볼게요. 5 곱하기 5는 몇죠? 이거 5 곱하기 5가 얼마더라? 5에 25네요. 네, 25. 자, 5 곱하기 5는 25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것을 확장을 시키려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거 이제 가르칠 때 딱 나와요. 자, 우리 가족이 5명이야. 자,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동생, 뭐 형, 동생 해가지고 너까지 해서 전부 5명이야. 우리 5명이 딸기를 5개씩 먹고 싶어. 그러면은 전부 몇 개를 씻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이 상황에서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야, 너 5개 먹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물으면은 사실상 5 곱하기 5가 금방 나오니까 요거를 좀 더 풀어서 물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야, 너 5개 먹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형 또는 누나, 동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5개씩 먹고 싶은데 그러면 몇 개를 먹어야 되지? 몇 개를 씻어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해봤다고 해보세요. 요거 실제로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구구단을 잘 외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직접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구구단 곱하기의 개념이 정확하게 아직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식과 기술이 정확하게 익혀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익히지 않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지식과 개념이 어느 수준인지 그 깊이를 찾는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구구단을 막 익히는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이 아이들 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일단 여기서 수를 세야 되는데, 이게 5명이라는 수를 세야 되는데 이게 헷갈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이 5이라고 해놓으니까 각각이 5이면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뭐냐면 5씩 더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뭐 사실 곱셈의 기본적인 그 접근법이, 이게 같은 수의 반복이 됐을 때 그것을 손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기의 개념이 들어간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덧셈의 개념, 그러니까 덧셈을 그 좀 쉽게 빠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으로 바꾸는 게 곱셈의 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의 패턴만 익히면 쉽게 되는 거지만은,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곱하기라고 하는 것을 뭐 2 곱하기 2는 뭐 여기 써놨구나. 5 곱하기 5는 25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기술로 익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르쳐 주질 않으면 못해요. 네. 자, 그러면은 아이에게 이걸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놨을 때는 아이들이 나중에 가면 이것을 풀어 놨을 때 더하기의 형식이자 이 더하기의 형식을 곱하기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완전히 변형을 시켜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빠져버린 상태가 되니까 아이들로서는 이걸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미적분도 그 자체가, 미적분은 사실 그래프를 다루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프가 있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변형했을 때 이것이 내가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바뀌고, 그래서 실제로 이 미적분이 들어가는 용도는 그 그래프를 변형을 시켜가면서 내가 그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용도로 바꿔가는 거. 그렇기 위해서 미적분이 탄생한 거예요. 요거는 뉴턴이 미적분을 칼큘러스가 미적분이죠. 칼큘러스 미적분, 그리고 칼큘러스는 뉴턴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뉴턴은 그래서 데이터 분석용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 눈에 잘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변형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이 수학이 복잡해진 형태로 갔을 뿐인데, 시작은 그거란 말이에요. 뭐 그걸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 왜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더하기처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것들을 저희 계산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수월하게 그 계산, 요거를 제가 한 번 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더하기의 개념. 더하기, 여기서 이제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이걸 5번을 해야 되잖아요. 5번을 했을 때 이것을 바꿔놓은 게 5 곱하기 5번을 했으니까 5는 이제 이 답이 나오는 25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걸로 가는 건데, 이 곱하기의 개념은 이렇게 더하기의 개념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하기의 개념이 반복이 되면은, 더하기의 개념이 반복이 되려면은 숫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숫자가 몇 개라고 하는 게 들어간 상태에서 그 조건이 몇 명이 또는 왜 이게 5번을 더해야 되는지 거기에 이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더하기의 개념을 깊이 있게 쌓고 나면 그걸 가지고 곱하기로 확장을 시켰을 때 아이들에게서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더하기를 쓸 것인가 곱하기를 쓸 것인가 자기가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생기는데, 요거를 미분으로 확장하면 미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다. 이거는 이제 과학에서 나오는 건데, 과학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모든 그래프들이 주로가 이제 그 자연현상이 시그모이드 커브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변화가 적다가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면 확 변하다가 끝에 가서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이제 플래튜,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되면서 그 최대점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한계가 돼서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기후 변화를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기후 변화의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변화가 된다 그러면 이미 가속도를 이렇게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그 시기라서 지금부터는 이 데미지, 그러니까 이제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늦춘다는 가능해도 이것을 되돌린다는 굉장히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늦출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 기울기를 얼마나 줄이느냐인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그거예요. 뉴턴이 이제 만들 때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그래프나 뭐 이런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울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울기가 여기는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0에 그 그래프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놓고 나면 0에 가까운데, 점점점 가다 보면 위로 올라가죠. 기울기가 점점점 높아지다가 여기쯤 가면 기울기가 급속하도록 높아가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쯤 지나고 나면 기울기가 다시 기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로 하면은, 아니죠. 이 기울기의 이 기울기의 양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최대치가 되면 이게 미분이 필요한 게 그래서인데, 기울기가 최대치가 되는 요 접점이 생기면은 이 위로 올라갈수록 다시 기울기는 줄어드는데 이제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점점점 내려가는데, 이렇게 점점점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놓으니까 잘 그려지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식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미분을 한 번 한 거거든요. 근데 미분을 2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기울기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 이거를 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되면 기울기가 0이 돼요. 왜냐면 접점에 가면은 산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가 꼭대기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면 쭉 올라가다가 0이 되는 순간 X축에 0점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요거 이제 미분이 이제 그래프의 변화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시작인데, 그래프의 변화를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 지점에서 그래프의 기울기의 변화를 잡으려면 이 지점에서 그래프 기울기 변화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하고 나면 뚜렷하게 보여요.
그거를 한 번 더 하면 이 접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접점을 지나는 이거를 보면서 이 접점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를 보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로 쓰는데 이 과정이 똑같아요. 여기서는 더하기를 가지고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간단하게 이 결과물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곱하기를 뭐 더 발전시켜서 어떤 곱하기의 방법, 두 자릿수의 방법을 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더 쉽게 한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를 시키는가 이 과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미분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이유, 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변형시켜야 되고 이게 그걸 변형을 통해서 내가 그 패턴을 어떻게 보면서 그 패턴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왜 이것을 다시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수학 기호, 그러니까 공식이죠. 공식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러고 이 공식은 뭐 이걸 가지고 dt에 뭐 d 뭐 이래 가면서 이걸 가지고 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 방법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 똑같아요. 곱하기의 방법만 가르치고 5는 뭐 25, 5, 6은 뭐죠? 30 뭐 이래 가면서 이 기술만 가르쳐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술은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문제 풀이를 할 때 기술로는 문제는 풀 수 있어도 문제의 근원을 묻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들어가면 그 문제 풀이를 못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수가 있어요. 목수가 굉장히 집을 잘 만들어요.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잘 만들고 그래가지고 제 목조 건물을 뚝딱 만들고 누가 봐도 진짜 그 건축이 뭐 예쁜 집을 지었다. 사람들이 그 효율적이고 예쁜 집을 지었다. 인테리어도 멋지게 해놓고 막 이랬다라고 했는데 이 목수에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야, 여기가 지금 지진이 많이 벌어지는 데니까 이게 이제 이 밴쿠버 지역은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옛날 집들이 과연 지진에 그 견딜 수 있는가? 요즘 이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래가면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진이 막 높아지는데 이 목수에게 가서 야, 네가 지금 이 집을 굉장히 예쁘고 잘 짓고 효율적으로 짓는다 그러는데 야, 여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데 이 흔들릴 때 집이 견딜 수 있는 거 이거 너 좀 집을 설계해서 이거 좀 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 그 목수가 과연 집을 지진 내진이 가능한 그러니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집을 설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목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건축학을 전공을 했어야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건축학을 전공할 때는 지진 대비 설계가 필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목수는 진짜 건축가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는 잘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가서 망치 들고 못질하면서 그 나무의 못을 받고 이거를 얼마나 잘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목수들 중에도 설계를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게 다 바로 요 지금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실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과정에 들어가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공부에서 그나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거는 있어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5는 25를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문제를 만들라고 가르치면 돼요. 문제를 만들어라. 뭐냐?
5 곱하기 5는 25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경우의 수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학생으로 하여금, 야, 딸기 5개가 있을 때, 뭐 이거를 뭐 몇 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5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라, 문제를 만들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한번 보세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학생들이.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미분 공식을 딱 집어넣고, 야, 이 미분 공식 이거 가지고 이 미분 공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상황을 네가 뉴턴이 돼서 그거를 끌어내봐라 라고 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제는 여기다 예제를 줘요. 예제를 줘서 아까처럼 뭐냐면은, 야, 가족이 5명인데 5명이 딸기를 5개씩 먹고 싶어. 그러면 총 몇 개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었고, 이것처럼 이 문제를 만들어봐. 그러면 아이들이 하겠죠. 5명이 있는데 5명이, 친구가 5명이 있어.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구슬을 가지고 놀아.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딸기가 5개였는데 구슬 뭐 이렇게 하면서 몇 개가 나올까, 이렇게 하는 게 가능은 하단 말이에요. 보여주면.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방법으로 미분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뉴턴처럼 실제 없는 상태에서 미분을 생각할 두뇌가 될까요? 안 돼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치환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뭐와 같으냐? 글을 쓰면 글을 쓸 때 짜집기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글을 쓸 때 내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야 그 글 자체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건 이 사람의 생각이구나를 보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 사람의 글을 갖다 놓고 모아놓고 짜집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 심지어는 교수들 중에서도 제 표절 시비 나는 경우, 논문 표절 시비 나는 경우 많이 있죠. 예, 석박사들 중에서도. 예,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마 과거에 있었던 논문들도 다 뒤져서 그거 돌려버리면은 엄청나게 나올걸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표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러지는 게 되니까 그걸 올려놔 버리면 그냥 쭈르륵 다 떠버려요. 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단어를 바꾸든가 문장을 바꾸든가 이것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두뇌 발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그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으로서는, 그러니까는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술만 익혀서는 이런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데,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풀라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항의 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PD수첩인가 봤더니, 뭐죠? 시험 문제, 문항 거래인가? 이래가지고 제목이 나왔는데, 시험 문제 거래한 일타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를 많이 풀게 하고 그 문제가 정확하게 나와야 학생들이 풀 수가 있어요. 왜? 학생들은 뉴턴, 아인슈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익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질 않으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풀어보고도 문제를 약간씩 치환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딸기와 구슬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는 것을 훈련을 해보질 않으면 이 문제 풀이가 어려운 형태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쪽집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쪽지가 돼야지 일타 강사들도 그 유명해지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무단거래를 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벌은 받아야죠. 예, 실제로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 그 교육을 만든 장본인들이니까 그것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은 져야 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놨잖아요. 뭐를 가지고 얘기했느냐? 돈 많이 벌면, 권력이 많으면, 권력과 돈, 재력, 권력, 인기 이게 많으면 장땡이다. 여기에 지력도 있죠? 지식력. 지력도 있으니까 이 지력까지 있으면 장땡이다. 휘두를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걸 쫓아서 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회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서 권력층의 자리를 잡고 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요거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있었죠. 예,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예, 왜냐? 같은 부류니까. 같은 그 교육을 받아왔고, 같은 것에서 같이 착실하게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에 충실한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력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런 형태의 그 일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끝으로 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학생이 스스로 더하기, 곱하기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질문하느냐? 간단해요. 아이가 딸기 5개 먹고 싶다? 그러면은, 야, 너 5개면 충분하겠어? 라고 하고, 야, 좀 부족하면은, 더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학생이, 아, 그래요? 그럼 나 한 5개 더 먹고 싶은데요? 아, 그래? 그럼 5개 하고, 5개 더 먹었으면 이게 몇 개나 될래나? 라고 질문만 하고, 야, 그럼 이게 몇 개냐? 좀 네가 계산 좀 해봐봐. 그래서 내 딸기 좀 씻게. 알고 있어도 내가 알고 있다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답을 찾아봐라. 왜? 네가 먹고 싶은 거니까. 손가락으로 하든 딸기를 놓고 세든 해가지고 몇 개가 필요한지 가져와 봐. 그럼 내가 그거 씻어줄게. 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손가락 하나하나 세가면서 10개네? 그러면서 10개를 들고 왔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보니까 10개? 그래. 처음에 5개, 두 번째 5개. 그래서 10개? 합쳐서 10개가 됐구나.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면은 저렇게 어느 세월에 이 많은 지식을 가르치지? 라고 생각을 하죠.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이렇게 가르치면 처음엔 느린데 가속도가 붙는 순간 확 뒤집어져요. 왜냐? 학생들이 파이는 3.14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러면서 공식 외우고 하잖아요. 안 써먹으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파이가 예를 들어서 파이 이게 그 원이 있으면은 이 원이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원을 쭉 일자로 그어 놓으면 요게 길이가 얼마가 되고, 그런데 이 길이를 보니까 그 원이 좀 더 크면은 또 이 쭉 펴놓으면은 길이가 얼마가 되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반지름 또는 지름, 반지름하고 얘랑 이렇게 해보니까 비율이 3.14가 나오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반지름과 원주라 그러네. 둘레의 비율이구나. 그러면은 3.14 숫자 까먹으면 직접 동전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가가지고선 잉크 넣고 쭉 길어가지고선 그 잡아가지고선 비율 계산해 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개념만 잡아놓으면 그게 뭔지 모르면 금방 잡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안 하고 열심히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지금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 개념을 익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념을 익히지 못하는 학생들은 포기하고 그나마 지식으로 공식을 외워서 문제풀이에 재미를 붙이면은 그 성적이라도 높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도태되고 이러한 형태가 반복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거죠.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육 방법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이 전 세계에 있는가? 없어요. 저 말고 제가 아는 교육 말고는 그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그 제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이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지. 예, 아마 여러분들 찾아도 그런 교육은 없다는 것. 제가 아는 이 교육 말고는 없다는 것. 펀더드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영상 요 오른쪽 밑에 이제 있는 이 그 로고 있죠? 여기 있는 이 펀더드 이 교육 말고는 없다는 거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뭐 물론 지금은 그 자폐 부모 교육을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이제 슬슬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넓혀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하는 교육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교육에 대한 소개 겸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